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입니다. 공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우리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기업 취업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채용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도움되는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을 우선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 채용팀장이신 이경숙 부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명환 차장님,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전에 입사한 장윤정 씨, 그리고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행정대학원 박형준 학생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한전은 우리나라 이제 대표 공기업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데 매년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입사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부장님께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연간 채용 규모는 매년 평균적이보다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퇴직자 규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좀씩 달라지는데 최근 작년, 올해, 그다음 내년 앞으로 한 2, 3년간 전망을 해보면 연간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는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 경쟁률은 역시 채용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직군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하는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약 100대 1에서 150대 1 정도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 1에서 30대 1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채용을 하는 시기가 매년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날짜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보통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요. 상반기는 2월 정도 시작해서 한 4월 정도 입사하고 하반기는 저희가 조금 올해부터는 당겼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준비해서 지난주에 채용이 완전히 끝나서 오늘 최종 합격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계속 입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채 외에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고 해서 5월 중에 중간에 한번 따로 또 연계형 인턴을 뽑기 때문에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연간 한 3회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 전공 시험, 그리고 면접 같은 다양한 전형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원 자격이 특별히 있는지, 그리고 서류 심사 시에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혹시 있는지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뭐 학력이라든가 연령을 다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무조건 이제 대졸 수준, 고졸 수준으로 선발을 합니다. 대졸 수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직은 전공에 제한이 없고요. 토익 점수 기준으로 800점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 700점이고 해당 분야 전공자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학 점수하고 자격증 가점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가점이 되는 자격증을 뭐 4가지로 공통 가점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국사, 한국어, 그 다음에 IT, 외국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별로 하나씩만 인정이 되고요. 각각 5점씩 20점까지 공통 가점이 적용이 됩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전공 자격증이 각각 10점씩에서 2개까지 인정이 되고요. 어학 점수는 아까 뭐 지원 자격은 사무 800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900점이 넘어가면 사무기술공이 만점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서류 전형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졸 공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수가 약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읽는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성실하게 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만 보거든요.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다고 해서 뭐 기억 한다던가 그런 것들만 걸러내고요. 실제 자기소개서는 저희가 면접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학부 학점이나 대학원 학점이 혹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학교는 학점을 일치 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 과목을 뭘 들었는지는 기술직에 한해서는 저희가 전공 과목을 보고 있는데
실제 제가 듣기로는 그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생들한테 취업용 성적표를 따로 발부해 준다는 얘기 들었고, 또한 학교별로 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좀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학점을 보지 않고요.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특히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관련하기 때문에 전기 관련된 학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이제 그런 거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박형준 학생이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봉사활동 경험이나 공모전 경험, 그런 인턴 경험 같은 것들을 많이 서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봉사활동이나 해외 경험 그리고 공모전 수상 같은 경우가 입사에 많이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경험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요즘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 보면 보통 봉사활동, 해외 연수, 뭐 동아리 활동, 군 복무까지 다양하게 쓰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읽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내용들이 대부분 천편일률적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면은 그러한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스펙 쌓기식의 그런 경험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정말로 우러나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이나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게 아닌 단순한 그 스펙 쌓기식의 실제 그런 봉사활동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실제로 한 가지를 쓴다 하더라도 거기로부터 본인이 얼마 많은 것들을 얻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를 통해 자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제 그런 거에 사실 초점을 줘야 되지, 그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했다고 나열하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은 서류 심사할 때 가산점이 부여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산점은 항목별로 중복 적용돼서 합산되는지 아니면 가장 높은 가산점 하나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가산점은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공통가점과 전공자격가점으로 나누는데요. 사무는 이제 공통가점만 해당이 되고 기술 분야만 전공자격가점이 해당이 됩니다. 공통가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한국어, IT 외국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한국사 내에 인정해주는 시험이 지금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이면 저희가 가점을 주고 있고요. 5점입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KB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또 한국어 능력시험, 국어 능력 인증시험이 있어서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IT는 정보 처리 기사라든가 사무 자동화 기사,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인정을 합니다. 외국어는 토익 스피킹, 오픽, 플렉스, 여기에서 이제 일정 등급 이상에 하나만 인정을 해서 공통 가점은 각각 5점씩 받으면 20점까지 가능하고요. 전공 자격 가점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이 10점, 산업 기사가 8점, 5점 뭐 이렇게 적용이 돼서 최대 20점까지 두 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학벌이나 다른 스펙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려는 추세인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열린 채용이나 스펙 초월 채용 이런 말들은 결국 서류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시기는 지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지를 보고 사람을 채용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반기 공채하면서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고급 자격증들이요, 뭐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기술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가 한 400명 정도 지원했거든요. 5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중에서 4명, 5명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뽑아주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격증 이면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열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력,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열린 채용이 추세라면은 뭐 적성검사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면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 방식도 이번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많이 바꿨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시간도 많이 늘리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 얼마만큼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실제 면접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공기업 취업 준비를 통해서 한전에 이번에 입사한 장윤정 씨에게 입사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노하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졸업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된 것은 적성검사 면접이었는데요. 적성검사는 행정고시 1차 준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수리나 평년도 이러한 유형들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면서 대비를 했고, 또 면접은 최신 이슈와 그리고 한국전력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매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준 씨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죠. 요새 그 전공의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얘기하는 그 적성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적성 검사 자체가 그 면접 가기 전에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적성 준비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성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과거에 필기 시험을 봤었는데, 실제 필기 시험을 우리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무 성적하고를 저희가 타당도 분석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필기 시험 잘 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 잘하는 건 아니라는 제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가 이번에 필기 시험을 없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적성 검사만 가지고는 전공에 대한 지식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공 면접을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기술직 같은 경우야 당연히 자기 분야에 대한 전공 준비해야 되지만, 사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공을 없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벼운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시사상식, 그다음에 경영 경제 분야라든가 법률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기초 상식 정도가 되는 수준은 저희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실무 역량 면접 전에는 일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슈화 되는 것들, 물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상식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런 것들과 일반 상식과 상식적인 이슈가 되는, 사회 이슈화 되는 것들 간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두고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적성 검사와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면접을 하실 때 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평가를 하는지요? 면접 지원자들이 아주 특출나게 튀어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또 적성검사에서 한번 걸러서 왔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고요. 면접관들이 또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도 면접관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성을 본다면 열정. 지원자가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또 많이 성장했는지, 그런 것들,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본인의 성장기, 이런 걸 많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수의 공기업들이 이제 PT 면접, 조별 토의, 찬반 토론, 영어 면접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전은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PT 면접도 있었고, 조별 토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영진 면접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조별 토론과 PT 면접은 일부는 실무 역량 면접에 좀 대체를 했고요. 조별 토론은 다 없앴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 나라 사람들 이 성격 자체가 이 토론 문화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르고요. 그다음에 피면접자 간의 토론이 돼야 되는데,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면접자를 보면서 자꾸 본인의 어떤 의견을 자꾸 피력하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서 과감하게 없애면서, 대신에 실무 역량 면접으로 와서 역량 면접에서 개인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심층해서 묻는 그런 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아까 윤정 씨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대학원 학생들은 이제 고시 공부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시 준비한 경험, 이런 것들이 입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차장님? 네,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그런 과정도 있을 거고요. 또 준비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적인 것들이 도움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열린 채용, 스펙을 타파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 사람 본인의 잠재 영역을 얼마나 잘 끌어낼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형준 씨 추가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네. 제가 선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면접을 대비해서 따로 스터디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러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동기들 말을 들어보면 많이들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터디는 낯선 사람과 낯선 장소에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신문을 보면서 이슈 정리를 하고 한정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기업 입사에 지원할 때 그 선배님께서는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어디에 지원하셨으며 두 번 모두 지원하셨을 때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올해 상반기에 지원을 해서 4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지원을 하든 하반기에 지원을 하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입사 시기의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나 인적성 그리고 면접 등 각 단계별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 외에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류 통과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여 하므로 이를 사전에 취득해 놓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적성 검사를 일단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성 검사를 위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문제들을 푸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터디를 활용해서 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표 준비를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공기업 입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입사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 장윤정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 모두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전기 공급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발전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끊임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배님들 모두 저와 저희 동기들을 잘 챙겨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직원들이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후배님들 모두 저희 회사 입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도 우리 회사 이런 게 좋다 자랑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채를 진행하면 이제 면접 대기장에서 지원자들한테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입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보다 100배 더 좋은 한국전력공사를 만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제가 지금 복지는 어떻고 교육부는 어떻고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봐야 각각의 취향도 다르고 기업들마다 또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그리고 누구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숙 부장님 회사 자랑 좀 해주시죠. 저는 한국전력 지금 입사한 지 올해로 딱 25년 차인데요. 직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업무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봤거든요. 직원 때 외자 업무부터 시작해서 마케팅에서 리서치 업무라던가 뭐 모니터링도 해봤고 차장 되고는 예산 업무, 재무정책 업무, 그다음에 R&D 정책 업무 그리고 부장 돼서는 이제 교육하고 지금 이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데 뭐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전국에 사업장이 많다는 게 사실 장점이다 단점인데 단점은 일단 신입사원으로 오면 오지 사업장으로 가는 것 때문에 다들 걱정들 많이 하는데 사실 오지로 가면 오지로 가는 대로 사실 사람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재밌었고요. 근데 그게 또 장점이 되는 거는 본인이 적성이 안 맞을 경우에는 옮겨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곳 본인이 하고 싶은 워낙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업무들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 업무 10년 했지만 그런 아주 전통적인 그런 재무정책이나 예산 업무를 해봤지만 기술정책도 해봤다든지 그러니까 일선 사업장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업무부터 시작해서 미래 성장 동력 분야까지 사실 다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요즘에 제가 주로 저도 이제 채용을 하면서 과연 입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면 저도 이제 인터넷 카페나 이런데 채용과 관련된 카페들 들어가 보면 이제 뭐 한자원하면 뭐 오지 다닌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직원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급여 수준 자체가 뭐 타 민간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 느낄 수 있는데 저희 회사의 장점은 직원, 차장, 부장 단계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무 만족도도 그렇고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업무를 다양하게 해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 가서 하면서 이 적당한 시기에 옮겨주면 항상 긴장하게 되고요. 또 업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거기서 배워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자꾸 자기 개발을 하도록 부추기고 또 그런 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장점은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특히 신입사원 때 오지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본인 적성에 맞는 다양한 업무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전의 이경숙 채용팀장님 그리고 이명환 차장님 그리고 이제 원래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전에 입사하신 장윤정 씨를 모시고 공기업 취업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풀어보았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쁘실 텐데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취업에 관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